네,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글쓰기에 관련된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 독서에 관련된 5가지 주제 진행했고요. 그에 이어서 글쓰기 관련된 주제 5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 우리 아이들 독서, 글쓰기 열심히 함께 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의 글쓰기 관련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글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매년 학급에 나름 글을 잘 쓰는 아이들이 한 3, 4명 정도 돼요. 한 25명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 4명 정도는 글을 잘 씁니다. 이 중에 아주 탁월하게 잘 쓴다 하는 아이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드물게 나와요. 탁월하게 잘 쓴다 하는 아이들. 그래도 꾸준히 연습하면 또 제법 글쓰기 실력이 늘겠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은 항상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글쓰기가 좋아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아이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글쓰기 영재성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조차도 글쓰기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아이들조차도 생각보다 자기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매우 낮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실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름 글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이 대답에 자신 있게 손 드는 학생이 몇 명쯤 될까요? 초등 중학년 이상, 3학년 이상 교실에서 한 반에 한 명 정도 손을 들까 말까? 예. 한 명 손을 들면 정말 많이 드는 거죠. 그나마 오히려 저학년 교실에서는 자신 있게 손 드는 아이들이 한 4, 5은 됩니다. 예. 그 아이들은 나름 받아쓰기도 잘하고 집에서 글자 쓰는 연습을 이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이상하지 않나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실 글 쓰는 경험은 계속 축적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글쓰기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되면 축적될수록 사실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하여튼 더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쓰기의 경험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이렇게 낮을까요? 자, 첫 번째, 글을 쓰고 나서 잘했다 칭찬받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제 글이 아닌 그 전에 글자를 배울 때부터 칭찬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돼요. 글자를 더 크게 적어봐. 글자를 더 반듯하게 적어야지. 아니 그렇게 말고 순서를 이런 것부터 먼저 하는 거야. 이렇게 이 순서대로. 아니 연필을 그렇게 잡지 말라니까. 연필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야. 아니 이게 이런 글자가 어디 있어. 예. 아이들은요 글쓰기를 배우기에 앞서서 이 글자를 쓰는 행위 자체에서 이미 칭찬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받아요. 일단 글자를 쓰는 행위 속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너무 많이 이미 쌓여 있어요. 당연히 글쓰기가 싫어지고 자신감이 낮아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쓰기 재료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런 거죠. 그림을 그릴 때는 적어도 여러 가지 색깔의 어떤 색연필, 물감,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 그리고 붓도 있고 크레파스도 있고 등등등 뭔가 이렇게 보고 만질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보고 그릴 어떤 대상이나 이제 물건들이 있죠. 적어도 엄마 아빠를 그릴 때는 늘 보던 사람 이제 얼굴이 이제 하나의 재료가 되죠. 하지만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재료가 거의 없어요. 그냥 연필, 지우개, 공책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아이들이 뭔가를 이야기를 쓰라고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척 답답한 일입니다. 적어도 어떤 놀이를 할
쓰려면 관련된 놀이 도구나 놀이 관련 시설이 있죠. 예. 근데 글쓰기는 뭐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국어에서 말하는 글감, 예. 글의 소재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본인의 기억에서 꺼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아이들은 경험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기억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기억에서 꺼낼 만한 것들이 별로 없을 뿐더러 이제 꺼냈다고 해도 그 느낌이나 경험은 떠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글로 전환해야 되는지 아직 배우질 못했어요. 그런 막막한 경험들에 이제 노출이 된 상황에서 어떤 친절한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어떤 숙제나 어떤 압박감으로 이제 글을 써야 했던 아이들의 경우는 글쓰기에 대한 게 사실 고통에 가깝습니다. 글쓰기가 점점 더 자신 없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제 재미있게 글을 적을수록 그리고 이제 이런 이유도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하고 재미있게 글을 적을수록 거참 쓸데없는 일 하고 있네. 이런 뉘앙스의 말을 많이 듣죠. 꾸준한 독서와 평소에 글쓰기를 이렇게 재미있다고 느낀 학생이라도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아이들의 글 쓰는 시간을 학부모 입장에서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셔요. 이런 거예요. 아휴,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쓸 시간에 그냥 문제집을 더 풀지. 아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쓰면서 웃고 있을 시간에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우지. 자, 이런 생각과 표현들은 결국 글쓰기보다 학습 관련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으로 다가와요. 이제 글쓰기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면서 굳이 이걸 잘 써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가 낮아지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글쓰기를 잘했을 때 사실 보상이 별로 없어요. 시험을 잘 보거나 학원 레벨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는 사설 어떤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장을 받아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보상이 약속되죠.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준다거나 먹고 싶었던 것도 사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런데 글을 잘 썼을 때는 별다른 보상이 없어요. 그냥 이거죠. 잘 썼네. 재밌게 적었네. 끝. 글을 잘 썼다고 해서 피자를 사준다거나 갖고 싶은 학용품을 사준다거나 하는 보상에 대한 기억이 아이들이 거의 없죠. 그냥 글을 좀 잘 썼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글을 쓴 후에 대부분 보상보다는 평가가 돌아오죠. 이거 띄어쓰기 잘못했네. 이거 띄어쓰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받침을 적어야지. 그리고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지 않겠어? 무슨 글이 이렇게 짧아. 이 정도의 이유들이라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쓰기에 자신감이 그렇게 없어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다면요, 이러한 원인들의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글쓰기에 자신감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4가지 방법. 자, 첫 번째, 글쓰기에 앞서서 글자 쓰기. 예. 일단 글자를 쓰면, 그리고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 글자 연습하죠. 바른 글씨 연습하죠. 글자 쓰기 연습할 때 칭찬을 팍팍. 그러니까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일단 글자를 연습하려고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야, 너 정말 어려운 거 한다. 응? 정말 잘하고 있어. 응? 그래, 이 어려운 걸 하려고 하다니 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기억이 글자 쓰기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자리가 잡게 됩니다. 두 번째, 글쓰기를 할 때는 친절한 안내가 필요해요. 그냥 주제 하나 덜랑 딱 주고 글쓰기 해 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것과 관련된 떠오르는 글감이 별로 없어요. 일단 주제를 주되 한 가지 주제에 국한하기보다는 한 3-4가지 주제를 주는 게 좋습니다. 한 3가지나 4가지의 주제를 주고 그 주제 중에서 선택해 라고 하면 일단 그것 자체가 눈앞에 다양한 재료가 한 3-4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3-4개의 주제를 막 관련된 걸 떠오르다 보면 이제 글감이 툭 그 중에 하나가 올라옵니다. 어떤 주제를 줘야 될지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초등 글쓰기 습관 60일의 기적이라는 책 이제 곧 나올 건데요. 그 책에 보면 제가 한 200가지 주제를 넣어놨습니다. 그 중에 참고하셔도 돼요. 자,
그냥 일단 주제를 주고 글쓰기를 시작하라는 건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일단 관련된 주제를 세네 가지를 주고 그것과 연관된 제시어들을 이렇게 툭툭툭 던져주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상상하는 글쓰기 및 재미있는 스토리를 쓰는 과정을 존중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글쓰기를 이제 공부에 방해되는 거야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격화시키면 그 순간 이제 글쓰기를 잘할 이유가 없어져요. 심지어 글쓰기를 잘하는 아이들도요, 그런 말을 몇 번 들으면 내가 그냥 쓸데없는 것만 잘하네 하는 수치감만 들게 됩니다. 글을 쓰는 행위만으로도 공부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자주 심어주시고 아이들이 쓴 글을 보고 같이 웃어주시고 즐거워해 주시는 그런 과정 꼭 한번 가져주세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글쓰기에 대한 보상을 작은 거라도 좀 해주세요. 글을 쓰니 뭔가 이득이 생겼네?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변화가 되는 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재미있다라는 느낌과 또 다른 하나는 이걸 했는데 나한테 이익이 생겼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자,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뇌는요, 거의 노동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제 글을 쓰는 건 이 책 읽는 것보다 몇 배는 힘든 과정입니다. 그 어려운 걸 아이들이 해내고 있는데 보상이 없다?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네. 아이들이 그런 이상한 일을 할 리가 없죠. 몇 배나 힘든데 아무런 보상이 없으면. 자, 정리 마지막으로 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글쓰기에 자신이 없다면 일단 대부분 아이들은 글 쓰는 거 자신이 없어요. 네. 그러면 글자를 쓰는 행위만으로도 일단 칭찬해 주시고요. 네.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에 같이 함께 웃어주시면서 적절한 보상 빠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